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가 아니고 자유항해를 향한 토스의 10년을 숫자로 뜯어보는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재용님과는 사실 비주류 경제학 종영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데 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비주류가 안 오니까 네. 좀 사람답게 좀 살고 있습니다. 약간 그립지 않으셨나요, 저희? 그럼요. 우리 그 스튜디오 얼마나 그리운데요. 빨리 스튜디오.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주류 경제학이 아니라 이곳 스퀘어 오브 토스에서 토스의 10년을 숫자로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에 걸맞는 게스트로 토스의 CFO 서현우님 모셨습니다. 현우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토스에서 CFO 하고 있는 서현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토스가 어떻게 그간 숫자로 성장해왔는지 오늘 즐거운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토스 1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한 자리잖아요. 사실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이 토스 앱 출시 당시 화면이라고 해요. 지금이랑은 정말 다른 그런 화면 모습인데 토스 앱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2015년 2월에 출시가 됐는데 두 분은 언제 토스를 처음 쓰셨나요? 먼저 재용님부터. 딱 2015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저는 얼리 어답터잖아요. 네네. 2015년에 요 송금 옛날 이때를 생각해 보면 액티브 X 그 엄청난 그 금융 이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그쵸. 이게 생겼다고 해서 저도 그냥 소식 듣고 깔았는데 진짜 이게 이렇게 된다고가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우님은 뭐 그 당시에 토스에 계시지 않았지만 언제 처음 써보셨는지? 저는 2017년인가 그때 처음 써봤던 것 같아요. 음. 저희 토스에 오면 왜 토스의 몇 번째 멤버인지 저희 알 수 있잖아요. 알죠, 토스 알죠. 앱의 몇 번째 멤버인지. 음. 제 걸 보면 제가 그때 200만 몇 번째인가 300만 몇 번째 이렇게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써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경험 좀 어떠셨어요, 현우님? 처음에는 정말 너무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다 잊혀진 경험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제 USB에 꽂고 들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처음에 토스 써봤을 때 와우라는 말이 이제 와우. 그때 처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된다고 이런 의심이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토스 앱에 송금 끝나고 나면은 정말로요라는 그런 문구가 붙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토스 송금의 첫 번째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이 간편 송금 기능이 너무 편하고 신세계이긴 한데 이 간편 송금이라는 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인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간편 송금이? 간편 송금만으로는 사실은 돈이 전혀 되지 않는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토스가 2015년도에 간편 송금을 처음 출시하고 2016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 간편 송금의 그 와우 그 효과 때문에. 근데 저희의 그때 당시에 별명이 있었어요. 저 토스의 실리콘밸리에서 저희는 이제 투자를 좀 받았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저희 토스의 그 별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지만 가장 미친 속도로 돈을 까먹는 회사. The fastest growing startup with crazy cash burn. 저 크레이지 캐시번에 뭔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 돈을 미친 듯이 까먹는 아주 빨리 크는 회사가 이제 저희 토스의 별명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비즈니스 모델은 전혀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돈만 까먹는. 그렇지만 유저가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초기 토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저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 것, 초기에 많이 모으는 게 일종의 숙명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돈을 태워서라도 유저를 데려오는 게 왜 중요한가요? 스타트업이 처음에 그렇게까지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만든 제품 혹은 서비스가 얼마나 유저로부터 사랑받는지를 입증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렇게까지 크레이지 미친 속도로 네. 돈을 태워가면서도 저걸 했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반증하는 게 그만큼 유저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고 그만큼 유저들이 사랑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서비스가 확산됐다는 건 증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서비스의 이런 종류나 이런 거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얼마나
그 유저들이 빠르게 성장하는지 비록 지금은 돈이 되진 않지만 이었고 사실 근데 그 유저가 성장하는 거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조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유념했던 어떤 지표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회사가 수익이 얼마다 혹은 뭐 손익이 얼마다 이거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실은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좋은 어떤 재무적 프레임워크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던 거는 고객의 리텐션 레이트라고 그게 과연 얼마인지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면 그냥 재방문율이라고도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이게 유저들이 한번 쓰고 계속 쓰는지 그게 되게 저희는 중요한 지표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서 와서 올게닉 그로스라고 하죠. 얼마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 다시 유저들이 들어와서 쓰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되게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근데 토스는 그 두 가지가 되게 훌륭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보면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리텐션 레이트, 고객들이 재방문율의 그 지표가 보통은 뭐 특별한 룰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한 30% 정도가 넘으면 그래도 꽤 건강한 어떤 플랫폼의 이제 유저의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고 50%가 넘으면 글로벌 탑 티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토스는 그때 당시에 그 이상의 리텐션 레이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100명이 고객을 토스를 쓰기 시작하면 50%면 50명이 계속 쓰기 시작하게끔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되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 유저들이 계속 자발적으로 쓰는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재용님도 이제 초기에 스타트업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제 돈을 써서라도 유저를 많이 데려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 중에서도 이제 리텐션 레이트 같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수치도 있는 건지 좀 재용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리텐션 레이트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약간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리텐션 레이트이 그 깨진 항아리 구멍의 크기예요. 근데 구멍의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돈을 써봤자 어차피 그냥 남 좋은 일 하고 끝인 건데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어도 되겠다. 빠지는 속도보다 붓는 게 이제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뭐 이 회사 적자예요. 그래서 문제예요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이 적자는 뭔가 이렇게 남는 적자가 아니라 남는 적자. 지나가 버린 적자면은 저는 이제 막 이게 뭐라고 하는 편이긴 한데 적자여도 질적으로 이 회사는 유저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건강한 적자 같은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초기에 이제 많은 돈을 써서 유저를 데려오는 게 스타트업의 숙명이라고는 하는데 이 적자를 감수하는 과정에서 생존 전략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2015년 16년도에는 토스에 있지는 않았고요. 저는 토스에 2019년도에 조인을 했는데 조인한 이후에 이제 그때 과거들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버티자. 네.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고 네. 뭐 없었다기보다는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은 송금이라는 제품은 계속 비즈니스 모델은 건강하진 않았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송금을 10회인가 뭐 7회인가 이렇게 무료로 했었고 네. 다만 이제 토스가 감내해야 됐던 거는 송금 건당 한 400원에서 500원의 비용을 감내했었어야 엄청 비쌌어요, 네. 진짜. 400원에서 500원 정도의 비용을 저희는 감내를 했었어야 됐고 유저들에게는 이제 그걸 무료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통계가 한 달에 유저들이 한 6번에서 7번 이렇게 송금을 했었어요. 할 때마다 적자인데. 그럼 할 때마다 적자죠. 비용인데. 비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나오지 않았던 건데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유저를 스케일하면서 지금 있는 토스 결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간편 결제죠. 토스 페이. 결제. 이렇게 해서 유저를 성장해서 이 송금을 많이 쓰게끔 하고 토스 페이라는 간편 결제를 통해서 모니타이제이션을 하자. 소위 말해서 매출을 더 많이 창출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가 저희의 초기 가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건강한 성장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건강한 성장이라면 플랫폼의 스케일도 커지지만
방금 회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이게 다시 돈이 벌려져서 다시 그 돈으로 이 플랫폼이 계속 성장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오늘의 주제처럼 이렇게 자유항해할 수 있는, 자유항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한 2017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자. 단순히 송금으로 모아서 결제로 돈을 한다는 거는 유닛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그때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저를 기반으로. 이 앞에 LED에도 적혀 있지만 이제 다다다다 전략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규모는 작아도 수입이 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붙여보자 해서 보면 상품권도 팔고 기프트 카드, 부동산, 소액 투자 이런 것도 다 어쨌든 오래 버티기 위한 약간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버티기 위한 전략이었다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가설이 비즈니스 모델로 맞지 않다라, 입증될 수 없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난 뒤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희 유난한 도전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근데 운이 뭐 송금이 잘 성장했기 때문에 토스 플랫폼에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고객들이 있었어요. MAU, 매달 송금 토스를 쓰는 유저들이 있었고, 그럼 이 토스를 쓰는 유저들을 가지고 어떻게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그때 당시에 고민이었고, 근데 이제 그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그 레버들을,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찾을까 해서 다 해보자가 다다다다 전략이에요. 다 해보자에서 다다다다. 저희 토스는 전략 이름이 굉장히 다 단순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도 다다다다 해요. 지금은 다다다다 하지 이렇게 뭐 이렇게 내세우지는 않는데 많은 제품들은 다다다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다다다 한번 다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 토스의 그때 당시에 플랫폼 유저들에게 소위 말하는 중개 모델로 팔았던 거죠. 그래서 토스는 중개 수수료라는 거를 이제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먹혔어요. 다행히 이게 먹혔고, 다른 것보다는 그때 지금 토스에 되게 오래되면서도 근간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 신용 대출 중개라는 모델이 그때부터 이제 워킹하기 시작했던 거죠. 신용 중개 서비스, 그 대출, 토스를 통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때부터 이제 좀 워킹을 하기 시작해서 다행히도 송금에서 잃고 있는 그 비용을 감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진화해 나갈 방향은 어떤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중개하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다.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지향점 같은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번엔 재용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재용님은 뭐 스타트업 컨설팅이나 투자 자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초창기부터 토스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토스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초기의 토스는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모하다? 사실은 우리 책 제목이 유난한 도전인데 네. 무모한 도전이라고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무모한 도전. 왜냐- 후보에 너무 있었어요. 공감합니다. 왜냐면 송금 수수료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송금을 할 때 500원을 낸다는 사실은 고객들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걸 이제 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했고,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그림을 재빨리 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투자 유치 실패하는 순간 기업은 그냥 바로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타이밍상 이렇게 피벗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송금 사업 앱에서. 모델을 조금 더 큰 모델로 피벗을 했고, 그것들을 투자자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시기 좋게 어떻게 보면 착착착착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냥 운만 있었던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봤던 거죠. 이제 초기 투자자들도 아예 이제 사업 모델 없을 때부터 봤더니 이 회사가 지금 제로부터 올라온 거 보니까 제품 굉장히 잘 만들고 다다다다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지표로도 드러나네. 네. 그러면 이제 송금도 이렇게 잘 만드는 거 보니까 다른 서비스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아마 봐주셨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초창기에 송금으로 시작한 서비스지만 그 모델을 피봇한 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걸로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토스의 성장성을 좀 예측할 만한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초기 성장을 볼 수 뭐 있는. 외부인들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플랫폼은 MAU 물론 조금 더 나아가면 DAU 즉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접속하는 유저 수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토스가 제일 신기했던 건 2024년에도 성장을 했다는 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접속 빈도와 시간이 압도적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 중요한 매출 중에 하나는 광고 매출인데 광고 매출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이 자주 와야 되거든. 자주 와야 그 광고를 클릭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도 앱 오픈 지금 몇 번이에요? 240번. 한 달에 이 평균 240번. 그리고 한 달에 평균 앱 사용 시간이 100분. 100시. 즉 다른 금융앱처럼 송금하고 끄는 게 아니라 주식 구매하고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여기 눌렀다가 저기 눌렀다가 하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토스가 조금 이제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토스 하면은 이제 금융 앱으로서 보기는 어려운 그런 진짜 높은 MAU 여러 가지 이제 유저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입사 전이지만 2018년에 기억나는 게 국민 4명 중에 1명은 매달 들어와서 토스 쓴다. 약간 이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MAU 1천만 달성이 그 당시 토스한테는 좀 어떤 의미였는지 그 당시 현우님의 좀 기억이 궁금해요. 맞아요. 사실은 금융 앱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방금 이 뭐죠? 장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저희는 그 소위 말하는 유저의 충성도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작점이 이제 저희가 1,000만 명을 넘었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000만 명이 됐다라는 거는 일단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스케일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에 굉장히 일단 큰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 인구가 뭐 4천만 5천만인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매달 쓰는 서비스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1,000만 명 넘는 MAU 있는 플랫폼 이제 손에 꽂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정도의 이제 상징성을 가지게 된 거고 그 상징성이 주는 의미는 그만큼 고객들이 열광하는 어떤 플랫폼이다라는 어떤 그 내면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고 재무적으로는 좀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000만 명 MAU를 달성하고부터 저희가 사실 토스는 과거 한 10년 동안 성장을 하면서 과거에 투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어느 스타트업보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보다 많이 했는데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 스케일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했을 때 이제 과거에 한 몇백억 단위의 펀드레이징에서 이제 수천억 단위의 펀드레이징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스케일이 또 재무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만 명이 넘어가면서 토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유니콘 그리고 그 기업 가치가 1조 원, 2조 원 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 가치라는 게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뭐 그 비상장 상태에서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그 스타트업 씬에서 이게 정말 얼마나 회사를 진짜 반영해? 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재무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가 그 정도가 되고 이제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규모의 새로운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고 그 자본을 통해서 굉장히 큰 성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몇 천억씩 이제 자본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그걸 가지고 토스 증권, 토스 뱅크 그리고 토스 페이먼트와 같은 정말 뭐 흔히 스타트업 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굵직굵직한 어떤 신사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벌고 쓰는 것보다 아까 말한 미래 가치. 근데 그 미래 가치도 꽤 이제 시장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보는 그런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토스의 기업 가치는 좀 어떻게 산정됐고 그동안 변화해 왔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좀 시간상으로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MAU가 1,000만 명이 늘었고 결정적으로는 2019년이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보는데 2018년에 아마 기업 가치가 2018년에 1조 원이 넘었을 거예요. 이 당시부터 뭐 유니콘이다 막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플랫폼으로 나아가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기 시작한 게 2019년쯤이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기업 가치가 한 2조 원쯤 넘어가면서 투자 유치를 거의 한 2천억씩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질를 만한 현금이 생기기 시작해 19년에. 그러면서 그렇죠. 제 입장입니다. 네. 제 입장 질를 수 있어. 많이 질렀습니다. 그래서 네. 질를 수 있어. 제일 크게 질른 게 일단 U 플러스. 스타트업이 대기업 사업부로 인수한다는 게 이 당시만 해도 되게 생소했어요. 생소했는데 질렀지. U 플러스의 PG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토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하고 나서 그때 아마 그 지금 건물에 막 현수막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앞에 입구에
야 우리도 드디어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뱅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기 결제 사업부도 크게 생겼고 은행도 예비인가를 받았네. 그러면서 친구한테 5천 원 보내기 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돼? 라고 하는데 되지 막 줬어요. 질를 수 있었지. 현금 있었으니까. 막 질르면서 1,000만 명의 유저를 획득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큰 계기가 2019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 계기가 이제 2021년, 즉 19년에 그렸던 계기가 2021년에 크게 변화를 한 거. 이제 구체화가 됐던 거지. 2021년에 19년에 그렸던 예비인가가 이제 본 인가가 돼서 이제 영업을 시작한 게 2021년쯤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저도 그 당시에 토스뱅크에서 대출 받았거든요. 네. 대출이 네.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증권이 이제 영업을 시작하고 증권 영업에서 또 대박 났던 게 이제 랜덤으로 주식 가차라고 하죠. 랜덤으로 주식 선물 받기. 주식 선물하기. 저는 그 당시에 8,000원짜리 받긴 했는데 오. 누군가는 20만 원, 누군가는 30만 원 현대차 받고 네이버 받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못 참지. 옆 친구가 네이버 받았어, 나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뜨거웠죠. 뜨거웠고 그게 여러 가지 바이럴이 많이 되면서 유저도 많이 획득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도 이 당시에 거의 뭐 5조 원, 10조 원 가까운 수준의 기업 가치로 그냥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림만 그렸던 게 이제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 스케치 정도 나온 거야. 이제 실물이 나오고 옛날에는 있어. 이제 그냥 머릿속에 추상화였는데 이제 네. 스케치가 나오면서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던 변화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재직 중인 회사인데 약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재용님의 약간 분석으로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림 자체는 사실 큰 힘은 없는데 네. 그래도 그림을 잘 그리면은 네. 투자자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림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점프업을 이제 5배, 10배씩 또 하는 게 스타트업의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현우님은 실제로 이제 직접 피칭도 다니고 맞습니다. 진짜 투자자들 만나고 하셨잖아요. 약간 언제나 먹히는 멘트라든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이 당시 투자 받으러 다니셨을 때 일화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다 유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회계사님의 뷰로 들으니까 상당히 좀 신선하네요. 저희가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뭐 크레이지 캐시번까지는 이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큰다. 여전히 매우 높은 성장성. 이게 이제 저희를 굉장히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했던 어떤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가장 저희에게 또 한동안 많은 질문을 줬던 게 토스는 언제 흑자 전환을 하냐, 언제 돈을 버냐, 언제 수익성을 만드냐. 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때 2019년, 20년, 21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탄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는 기업 단위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를 내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유닛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저희 고객 한 명이 혹은 단위당 서비스가 돈을 버는 모델은 갖춰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스케일이 되면 유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는 계속 이제 기업 단위에서 흑자가 날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들이 되면 그게 더 가속화되거나 더 앞당겨질 거다라는 그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얼마나 잘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그들의 적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거든요. 지금의 그게 아니라 미래는 그걸 다 극복할 거다라는 어떤 믿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장표가 사실은 굉장히 와우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유저들은 굉장히 간편하고 심리스하고 편안한 어떤 제품의 와우를 했지만 저희가 과거 과정에서 저희를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빠른 성장에 이제 그 와우를 했던 거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간편송금을 저희 런칭했을 때는 3년 만에 거래액을 이제 9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 그거는 여기에 이제 비교해 V사라고 표현이 됐는데 미국 현지에 있는 어떤 간편송금 업체가 그때 당시에 저 거래액을 달성했을 때는 7년이라는 시간을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4년을 앞당겨서 저 거래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스 증권을 런칭했을 때 그 주식 거래에 그 주식 계좌 200만 계좌를 달성하는데 저희가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비교할 만한 군이라고 생각했던 글로벌의 유수의 어떤 증권 주식 플랫폼이 2년이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걸 봤을 때 토스 증권은 증권 계좌 200만 개를 달성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성하지 않았나 세계에서.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이 이제 저희의 대표적인 저희 서비스인 토스뱅크죠. 토스뱅크가 예금을 7조 원 모집하는데 3조 원이 3주가 걸렸고 이거는 다른 토스뱅크의 하나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인터넷 은행이 훨씬 더 오래 걸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앞당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런칭한 커머스도 비교군의 어떤 기업보다 훨씬 더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이제 비교군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말을 하면 알만한 굉장히 글로벌해서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그렇게 빨리 큰 회사들보다 토스는 점점 속도가 가속화된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되게 와우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런 비교하는 군들의 회사들이 이미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을 입증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스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토스의 플랫폼 파워를 또 의미하는 거죠. 토스라는 플랫폼 위에 저희는 주식 거래를 얹고 인터넷 은행을 얹고 커머스를 얹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토스라는 플랫폼이 아닌 처음부터 시작하는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이뤄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초기의 성장들, 가속화되는 성장 모습들이 투자자가 보기에는 토스는 더 크게 성장하겠구나. 그리고 지금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봤을 때 저런 성장 속도면 저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기업 단위의 재무적으로도 입증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확신들을 계속 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과거에 뭐 그 자금 유치 과정은 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사실 뭐 시장에서 보기에도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너무 놀라운 어떤 자료이고 그래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토스 흑자 낼 수 있냐? 약간 이 질문에 대한 의구심은 거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이미 했잖아요. 2020년인가요? 네. 2015년 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으로 토스가 이제 2020년 5월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때 어떻게 저희가 흑자 전환을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적자로 돌아섰는지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저희 토스가 제 기억에 2020년 4월, 5월 이때 사실 흑자 전환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월 흑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사실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짧게 유지하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흑자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었고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이 그때 당시 규모에서 이제 기업 단위의 어떤 재무가 플러스로 날 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간편 송금 그리고 대출 중개라는 모델이 가장 컸었고 그런 중개 모델이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운이 어느 정도 좋게도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저희 송금의 비용이 대한민국의 그 오픈 뱅킹이라는 어떤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비용의 감소와 새로운 어떤 수익원들의 어떤 증가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 흑자를 계속 유지하는 거가 사실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5월에 흑자를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 거래 혹은 그러니까 토스 증권, 토스 페이먼츠, 토스 뱅크 이렇게 더 크게 성장을 하기 위해 했던 투자를 계속 하면서 다시 다시 적자가 되는 걸 좀 감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나갔고 그게 다시 이제 전체 기업 재무로 봤을 때는 적자로 돌아서는 어떤 원인이었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 선택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월 단위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가 더 포커스였다라고 하면 저희는 저렇게 큰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저기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금융 슈퍼 앱을 디자인하고 실행시킬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진짜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결정을 한 거지만 그 결정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시 흙길로 나서겠다. 약간 이런 결정이었을 텐데 그 길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적 있으셨나요? 그럼요.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길의 선택은 너무 가슴 떨리는 일이었고 당연히 저희가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무를 담당하고 재무를 이제 그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끔 뭔가 재무적인 어떤 뒷받침을 만들어야 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그리고 저 시기에 이제 코로나라는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코로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에 되게 경직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토스의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의 시각이 정말 단 하루 만에 바뀌더라고요. 이제 뒤돌아섰죠. 정말 단 하루 만에 뒤돌아서서 이제는 얼마나 성장보다는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버냐라는 게 이제 투자를 받는 그리고 그런 기준이 갑자기 됐던데 그런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그런 거를 더 입증해야 되는 상태가 됐던 그런 과정을 겪긴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3년이 가장 어떤 어려웠던 시기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특히나 이제 투자 시장도 얼어붙고 이 경직된 시장에서 토스가 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가장 2023년을 겪으면서 사실은 뭐 토스도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외부. 근데 저희는 이제 막 운이 좋게도 그때 당시에 투자 유치를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투자에 대한 재무적 자원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남았던 거는 이제는 수익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는 그 수익성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과정이 있었고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저희의 계속된 성장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저희의 현재 그로스 플라이휠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보면 오른쪽이 저희의 오른쪽 바퀴라고 오른쪽 바퀴 맞나요? 왼쪽 바퀴죠. 근데 이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 왼쪽이군요. 맞아요. 네,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왼쪽이 보기에는 맞아요. 왼쪽에 있잖아요. 네. 저희는 토스 안에서 이걸 왼쪽 바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이쪽에 있는 걸 저희는 오른쪽 바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스는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돌아가면서 토스의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년간 이 왼쪽 바퀴를 굴렸어요. 왼쪽 바퀴는 유저를 모으는 거예요. 유저를 모은다라는 거는 플랫폼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저희 토스라는 플랫폼에 와서 토스라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다시 계속 반복하고 그 플랫폼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스케일과 플랫폼의 어떤 그 단단함을 만드는 걸 왼쪽 바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간 왼쪽 바퀴를 많이 집중했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오른쪽 바퀴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오른쪽 바퀴 돌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른쪽 바퀴는 뭐냐면 토스에게 이제 매출을 가져다 주는 소위 말하는 토스에게 기꺼이 토스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비즈니스 고객들입니다. 근데 토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의 주요한 어떤 매출 모델 중에 하나가 대출 중개 모델인데 그 모델은 토스의 유저가 토스에서 대출을 실행을 하면 은행이 그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토스에게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수수료를 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토스는 사실상 돈을 금융사로부터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바퀴를 돌리는 일, 즉 비즈니스 고객, 은행들도 비즈니스 고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희의 지금에 있는 광고 비즈니스들도 유저들이 광고를 보고 그리고 리워드를 받아가고 만보기 걷고 만보기 포인트도 받아가고 이러지만 사실 그거를 그 주는 분들은 그 비용을 토스에 내는 분들은 광고주들이거든요. 광고주들이 토스에 그 광고료를 내고 광고료라 해야 되나? 광고 수수료를 내고 네. 토스 플랫폼에 이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이제 유저들이 보면서 저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매출을 창출하는데 그래서 토스가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비즈니스 고객들로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2023년부터 오른쪽 바퀴를 열심히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금 더 고객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고객과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같이 집중을 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00만 명, 1,500만 명의 유저의 어떤 규모의 플랫폼에서 이 비즈니스 고객들이 들어오면서 광고 비즈니스, 커머스 비즈니스, 그리고 간편 결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금융 중개들, 보험 중개, 카드 중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급격하게 소위 말하는 모니타이제이션 되면서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을 저희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 10년간은 왼쪽 바퀴를 열심히 돌렸고요. 지난 2년 동안은 왼쪽 바퀴와 함께 오른쪽 바퀴 열심히 돌리고 있고 그 오른쪽 바퀴의 결과로 저희는 지금 매출과 그 이익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한테는 토스가 굉장히 많은 좋은 혜택과 이런 기능들을 주고 비즈니스 고객들한테는 그런 사용자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채널로서 되게 건강한 플랫폼의 역할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엔 맞습니다. 이번엔 재용님한테 좀 궁금한데 네. 이제 토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포기하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현우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실제로 좀 보이는지 주목할 만한 지표들이 있을까요? 뭐 염려가 좀 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다 계획된 적자를 얘기하는데 그 계획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실행을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면은 대략 한 2023년까지 적자가 막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결 기준으로 보도 2023년까지 영업이익 마이너스 15%였고요. 별도 특히 본사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본사는 본사가 이제 휘발이 퍼리고 밑에가 본사가 위에가 연결인데 본사는 마이너스 23%였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신기한 거는 사람을 계속 뽑아. 지금도 계속 뽑으시죠. 계속 뽑아. 지금 보면은 본사만 보면은 2020년에 460명, 600명, 800명, 900명, 최근 3분기까지 보면 1,079명이에요. 1년에 최소 100명, 뭐 200명 이상을 본사에서 계속 뽑고 아마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뭐 4,500명을 계속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제 어렵다 하면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줄일 법도 한데 계속 뽑는다는 거 보면 이게 이 회사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토스 입장에서 이 인건비, 인건비라고 하는 게 거의 공장이랑 비슷하거든요. 어떤 제조업이 공장을 투자하듯이 사람을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왜? 계속 하고 싶은 게 계속 있으니까 더더더더 해야 되니까. 다다다다 더더더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더더더더가 과연 결실을 맺을까 제일 궁금했던 게 2023년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2023년의 추세가 24년까지 이어졌으면 아마 방송에서 제가 되게 쓴소리를 했을 겁니다. 토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무시무시한 발언. 근데 2024년에 좀 반전이 많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24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드디어 0을 넘어섭니다. 0을 넘어섰다는 게 3년 말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비스를 토스를 저도 많이 쓰니까 맨날 뭐 업데이트된 건 맨날 보는데 커머스도 막 팔리기 시작하고 광고. 예전에는 안 보였던 광고들이 틈틈이 이렇게 막 차곡차곡 채워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게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보다 유저들의 저항이 좀 덜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말부터 토스는 제가 흔히 말하는 테이크 레이트, 즉 영향력은 이미 많이 키웠고 테이크 레이트를 늘리는 전략을 취했는데 보통 그럼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테이크 레이트를 늘리는 전략을 취하면 성장이 조금 손해 봅니다. 당연하겠죠. 옛날보다 광고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유저들이 별로네 하면서 떠나가는 유저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근데 또 놀라운 게 2024년에 MAU가 제일 많이 늘었던 앱이 또 토스예요. 그게 되게 신기해서 2024년에는 성장과 어떻게 보면 그 양적 성장과 매출적 성장까지 모두를 잡는 이제 되게 유의미한 해였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뭐 가장 최근의 지표까지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10주년 캠페인 이름이 텐투백 캠페인인 만큼 이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용님은 토스의 앞으로의 어떤 숫자를 좀 가장 눈여겨 보실 것 같은지? 숫자로는 이제 나중에 표현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손익계산서는 제일 후행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미래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얼마나 양적 지표들이 더 잘 나오냐. 그러니까 성장이 꺾이지 않고 지금 1,900만이라고 하는데 2,000만, 2,100만 되느냐. 그리고 지금 아까 뭐 100분, 200분 1인당 사용 시간이 150분, 200분이 되느냐. 접속 빈도가 늘어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 있게 볼 것 같고, 그런 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 토스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10주년이라고 해도 당근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 재용님의 채찍을 한번 좀 주신다면. 채찍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토스가 좀 해퍼요. 해프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해픈지는 모르는데 그 재무쟁이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냄새가 납니다. 아 냄새가 네네. 이게 뭐라고 어떤 냄새가 뭐라고 나죠? 딱히 말을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냄새가 이렇게 나거든요. 아 이 음. 회사는 좀 해프네, 이 회사는 좀 아껴 쓰네 이런 냄새가 나는데 토스는 아주 해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까 뭐 인건비도 그렇지만 인건비도 많이 줘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세요. 지금까지 칭찬 당근하다가 네, 채찍을 그냥 아 후려치네요. 그렇죠. 이제 뭐 현우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어째 전반적으로 돈을 되게 안 아껴 쓴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아마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만 해도 토스 좀 해프입니다. 좀 아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토스가 그나마 난 거는 변동비를 안 쓰는 조직. 이게 왜냐면 이제 물건을 안 파니까 플랫폼은 결국은 이제 깔아놓은 고정배 위로 보여. 매출만 나오면은 이제 이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해퍼도 그 해픈 것 이상으로 유저들이 반응을 보여주면 이익은 얼마든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 이제 해픈 그 비용들이 보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좀 하시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왜냐면 지금 조직이 네. 뭐 몇천 명 되잖아요. 네. 뭐 한 2,000명, 3,000명 되잖아요. 좀 있으면 뭐 5,000명, 10,000명 될 거거든요. 그때도 해프면 그 파급 효과가 좀 커질 것 같아서 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수도꼭지를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제대로 된 조언을 네, 지금 갑자기 할 말을 화기애애하다가 갑자기 크게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앞으로의 토스는 좀 어떤 모습일지 현우님한테도 궁금해요. 토스는 좀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토스는 제가 사실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토스에 한 5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토스의 앞으로를 그 토스에 5년 동안 있으면서 토스의 재물을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에서 뭐 만들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했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미래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도 앞으로의 10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10년을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장을 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보면 2016년도 대비 저희의 2024년에 매출은 약 한 1000배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는 뭐 한 300~400배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도 뭐 그 정도 스케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2016년도에 저희의 매출은 뭐 몇십억 단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 단위, 몇 조 단위가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제가 2016년도에 저희 재무제표를 보면 30몇 억의 그 매출을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근데 10년 후에 제가 지금의 몇 조의 토스를 매출을 보면 그때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토스의 성장성은 뭐 제가 지금 감히 예측을 안 할 만큼 제가 토스의 뭐 가장 재물을 잘 보고는 있지만 그만큼 이제 저는 저 역시도 기대되는 앞으로 10년 있는 것 같고 이번 저희 이제 이 10주년 하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승건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금융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을 넘어서 비금융으로도 이제 그리고 일상으로도 성장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그리고 그렇게까지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등등 되게 다양면의 어떤 성장들을 앞으로의 10년 동안 이루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재무적인 결과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마치 간편송금을 했을 때 지금의 모습이 기대도 못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에 이제 10년 뒤의 모습의 토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굉장히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항해를 향한 토스의 10년 세션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가 토스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잠시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100년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의 토스의 행보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